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수촌병원입니다. 최근에는 발목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발목 염자, 발목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기본적인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염자의 증상이죠. 발목 염자가 생기면 발목이 삐었을 때는 당연히 발목 통증이 생기겠죠. 그리고 발목 외측에는요, 툭 하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소리가 뚝뚝뚝 뚝뚝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고요. 그리고 발목이 붓죠. 부종이 생기고 체중 부하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력이 있겠죠. 당연히 점프나 달리기 하면서 아팠고요. 착지하면서 발목을 삐끗하고 접질렸죠. 그러면서 4번 족저 굴곡 대회전, 발목을 안쪽으로 꺾이는 제한적인 증상이죠. 신체 검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병원에 오게 되면 일단 먼저 눌러서 생기는 압통을 먼저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압통은요, 해부학적인 구조를 따라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정거비인대나 종비인대라든지 다른 인대를 눌러보고 연골 라인까지 눌러봐서 통증을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족배 굴고 발목을 위로 올리고요. 족저 굴고 발목 밑으로 내리고 안쪽으로 돌리는 4번까지 해서 제한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근데 통증은 좀 많이 다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발목인데 완전 파열이면 더 파열되는데요. 실제로 부분 파열보다 통증이 덜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증만으로는 우리가 완전 파열과 부분 파열을 진단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거비인대가 완전 파열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알아보면요, 석션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절이 전이 되면서 관절 내 음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움푹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발목이 쑥 들어가는 석션 사인. 그리고 거골의 전방전이라 그러죠.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방법과 침대에 누워서 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의자에서 앉아서 하는 방법은요, 무릎을 구부리고 경고를 잡고 뒤꿈치를 잡아서 앞으로 당기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죠. 침대에 누워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누워서 앉아서 무릎을 구부리고 발바닥을 고정 후에 경고를 뒤로 밀어보는 거죠. 이거보다는 2번 방법보다는 외래에서는 1번 방법을 많이 해서요, 얼마나 발목이 앞으로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종비인대 파열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근데 종비인대는 4번씩 통증과 불안정성일 때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종비인대는 급성기 손상 시에는 4번 검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심하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종비인대 파열뿐만 아니라 경비인대 결합의 손상도 놓친다고 합니다. 신데스모시스. 이건 뭐냐면요, 경골과 비골은 뼈가 서로 붙어있죠. 그 사이가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걸 놓치기도 하죠. 그래서 추가적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죠. 스트레스 검사, 요즘에 MRI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손상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발목, 복숭아뼈 뒤쪽, 바깥쪽에 뒤로 가는 비골근의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안쪽 복숭아뼈 뒤쪽으로 가는 후경골근의 손상, 내지는 뼈를 물고 떨어진 뼈 조각이 생기는 견렬골절, 신경 손상이라든지, 후족부, 발 뒤꿈치 쪽이 내반변형 안쪽으로 틀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하게 발목이라든지 전체 신체 관절이 움직이는 가이완성, 선천적 이완증이라 그러죠. 그런 게 있다든지, 뼈가 붙어있는 족관절 유압의 등등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엑스레이가 병원에서는 가장 중요하겠죠. 그냥 기본적인 엑스레이는 당연히 찍고요. 체중 부하 엑스레이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엑스레이를 찍어보는데요, 급성기에는 사실 찍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고 추가적인 손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안 좋을 때는 필수적으로 해보는 게 좋겠죠. 해보는 방법도 거골 경사각을 체크하는 방법인데요, 손이나 기계로 하게 됩니다.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논문에서도 밝혀졌죠. 손으로나 기기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정상에서는 10도에서 15도 정도가 되는데요, 15도 이상에서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정거비인대 파열이다, 종비인대 파열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죠. 양쪽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은 12도까지인데 왼쪽은 26도죠. 26도면 꽤 많이 발목이 빠지는 거죠. 이럴 때는 역시 발목인대의 완전 파열이다 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 방사선을 또 찍는 방법, 거골의 전방 전이를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전방으로 힘을 가한 후에 측면에서 촬영하는 방법이죠. 한 2에서 9mm 사이인데요, 5mm 이상일 때는 정거비인대 파열이라고 합니다. 왼쪽은 4mm죠. 4mm인데요, 오른쪽은 16mm가 앞으로 빠지죠.
전방전이 검사에서도 이렇게 5mm 이상일 때는 완전 파열이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초음파, CT, MRI 등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엑스레이라든지 여러가지 전방전이 거울의 응사각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번에 동영상을 잘 보시고요. 계속되는 그런 진도에 차질 없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동영상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